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뭘까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박성준 간사는 지금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 휴대전화로 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새 정부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을 수 있는 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밑그림 단계이긴 하지만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좀 전망해보고 우려할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내용으로 해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넓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세 번째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미디어 분야의 3대 국정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인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인적 구성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준 간사는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디어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일례로 지상파 종편의 허가 승인 기간이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와 혁신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허가 승인 조건도 과도하게 많아서 방송 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자산 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 10%, 종편과 보도 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돼 있고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는 아예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좀 강조한 상태입니다. 근데 박성준 간사가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있기도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네, 현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책임지는 정보부처는 이제 3개 부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3곳이 있는데요. 네. 인수위의 이제 박성준 간사는 기존의 정부 부처와 비교해서 미디어 혁신위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책 입안 기구이자 미디어 전반 정책을 구상해서 각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혁신이 중심으로 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디어의 정부 조직 개편 없이 미디어 혁신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여진 이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역할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만들면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계의 비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과 변화와 관련해서 산업이 좀 진흥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좀 지나치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이제 박성준 간사 얘기로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장은 관계 부처에서 할 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관련자들은 네. 관계자들은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성도 있는데 만들어진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 완화의 한 방안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크죠. 이유는 네. 인수위는 종편 승인 조건이 과도해서 방송 사업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편 재승인 기간 연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2020년도 종편 재승인 기간을 보면 어떤 회사는 5년, 4년 고무줄이다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박성준 간사는 지적을 하는데 네. 사실 2020년 종편 재승인 당시 방통위는 JTBC는 5년, 채널A는 4년, 또 TV조선과 MBN은 조건부 3년 재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TV조선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승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재승인 기간에 차등을 뒀던 것인데 인수위는 이런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고무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재승인 네. 기간을 통일돼야 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편 쪽에서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걸 수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또 그 종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재승인 심사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종편뿐만 아니라 홈쇼핑, 보도 전문 채널 등 채널 사업자들도 방송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의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받고 있어요. 또 네. 방통위는 이것을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9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총점이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700점 이상은 승인 기간이 5년이고요. 650점 미만일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3년을 부여받건 재승인이 거부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행정 재승인 할 때마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량 지표보다 정성 지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2008년에 미디어법 시행 이후로 2011년도에 승인난 이후에 그동안의 종편이나 이렇게 방송을 봤을 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또 풍미가 있지 않은 방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승인과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방송다운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종편 재승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재승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 기준과 관련한 이제 양쪽의 주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종편 채널 중심으로 해서 재승인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부 재승인 과정에서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MBN의 경우는 2011년도 종편 출범 당시에 납입 자본금 3,950억 원 중에서 일부를 편법으로 납입했고 또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시에 허위 주주 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서 재승인 취소 문턱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또 방통위는 MBN에 대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네. 방송은 지금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채널A의 경우 협찬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게 됐고요. 예.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보, 막말,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재승인 조건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이제 조건 위반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송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방통위의 처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MBN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재승인 조건이 집행이 정지된 상태죠.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방통위의 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종편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나 반론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또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네.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이것도 언론계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송법상 그 지상파의 대주주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죠. 그래서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미디어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의 이제 박성준 간사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자본이 들여와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종편의 저품질 보도와 공정성 문제, 지상파 소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지배 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발표된 미디어 국정과제 발표에서 보면 규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할 것인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균형적인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원만 언급하고 있어서 이후에 발표될 국정과제에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위가 요구한 대로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방송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 좀 진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당장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의 종편 지배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경우에 TV조선 지분은 22%, 동아일보의 채널A 지분은 29.32%, 또 매일경제는 MBN 지분을 31.88%를 소유했다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3월 30% 이하로 지분을 내렸어요. 네. 방송법 8조 3항에 따라서 일간신문은 종편의 편성 채널 주식의 30%를 초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규제는 특정 신문사의 논조가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대기업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신문사가 대기업의 출자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종편 채널이 누리는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 규제만 완화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이제 2010년도 종편 사업자 4곳을 승인한 이후에 12년 동안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미디어 업계 이제 한 관계자는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아쉽다고 평가를 했어요. 또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허가제를 고집하는 건 좀 아이러니다. 새로운 신규 이제 사업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한 벽을 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BS 같은 경우에 대주주인 TY홀딩스가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9조 8천억이 됐어요. 2021년은 이제 자산 총액 10조를 초과해서 다음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될 예정인데, 이 경우 태영그룹 또 SBS 소유 지분을 1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 2월 주요 대선 캠프에 전달한 이제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정책 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KBC 광주 방송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인 후반부건설과 UBC 이제 울산 방송도 대주주인 참나마이더스 그룹도 자산 총액이 10조 원의 기준에 접근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문하고 방송들에 계속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신문이나 방송 상업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었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밤에는 흐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돼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권,